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의 회장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25년 전 불타는 집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 말이죠.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조화와 끊임없는 조문 인사 속에서도 제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술상이 엎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시선이 한 청년에게 고정되었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화를 내지도 않고 묵묵히 바닥에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게 닦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청년이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 그 모양.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흉터였어요. 저건 설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혼자 남겨졌던 끝없는 외로움 말이죠. 과연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제가 숨겨왔던 비극적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순간,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화려한 조화들이 장례식장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김은주는 검은 한복을 입은 채 높은 단 위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올렸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서로 경쟁하듯 교차되고 있었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휴를 논의해 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부 섞인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은주의 마음속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났지만 정작 슬픔보다는 허탈함만 밀려왔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는 해도 긴 세월 동안 동반자였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메마른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선 끝에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묵묵히 술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조문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아, 이 술이 너무 미지근하네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이 정도 서비스라니. 젊은 사업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트집을 잡을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죠. 청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쏟아져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잔을 닦고 술병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상하게 그 청년에게 자꾸 시선이 머물렀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 속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장례식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화려한 조화와 빈 아부 그리고 권력을 향한 탐욕스러운 시선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의 모습만이 은주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의 불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덜거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트집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한 중년 사업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평소 은주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네요. 이 정도로는 안 되죠. 다른 조문객들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업가가 술상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발로 상을 거칠게 차버렸습니다. 이런 걸로 손님들을 대접한다고요? 쿵! 술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맑은 소주가 바닥에 흩어지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술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어요. 조용하던 장례식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청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화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사업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청년의 반응을 보고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의 손가락 끝에서 빨간 피가 맺혔어요.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을 정리했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해도 될 텐데 청년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어요. 바닥 정리를 마친 청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문객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의 의미인지 인사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죠. 장례식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의아해했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시선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과와 이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년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뚝에 작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튄 상처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지만 그 순간 은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팔뚝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였습니다. 오래된 상처로 보였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었죠. 그 모양은 은주에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저건 분명히 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주는 지옥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재혼한 계부는 그녀에게 폭력과 억압만을 가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깨어있을 때는 차가운 무시가 이어졌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랑하는 사람 민준이었어요. 온화하고 따뜻한 그는 은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둘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은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기가 생겼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그들 품에 안겼을 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민주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팔에는 어릴 적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 흉터가 있었는데 아기도 같은 자리에 작은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표시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부가 그들을 찾아낸 것이에요. 은주가 집을 나간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계부는 휘발유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계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집안이 휘발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 제발. 은주가 울부짖었지만 계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라이터를 켜며 집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먼저 나가. 내가 아기를 데리고 나갈게. 민주는 은주를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아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낡은 원룸은 말라빠진 나무처럼 타올랐습니다. 계부에게 끌려 나온 은주는 울부짖으며 집안을 바라봤어요. 안 돼. 우리 아기. 민준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민준과 아기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은주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은주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청년의 팔뚝에 있는 그 흉터, 민준과 아기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의 상처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주의 눈앞에는 차가운 계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쉬어 있었지만 그녀는 간절히 물었어요. 민준이는요?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요? 계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죽었다. 시체도 제대로 못 찾을 정도로 타버렸어. 은주는 울부짖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죽을 리 없어. 하지만 계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이제 잊어라. 내 인생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과거는 모두 묻어버려. 계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늙은 재벌 김 회장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한 거래였죠.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은주는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부는 폭력과 협박으로 그녀를 굴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은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었어요. 김 회장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은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25년간 이어졌어요. 김 회장은 은주를 존중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 불타버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업에 몰두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냉정하고 차가운 경영자로 성장했지만 그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죠. 아이를 가지려고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그날 밤의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기가 유일한 자식이어야 한다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김 회장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은주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었어요. 동반자로서의 정은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 청년을 만난 것이에요. 민준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가진 청년을.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계부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선명하고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혹시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은주는 비서 최 과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다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오늘 장례식장에서 술상을 치우던 그 청년 있잖아요. 아, 네. 말씀하시는 분을 알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이름, 나이, 과거, 가족관계. 무엇이든 좋으니 최대한 자세히요. 최 과장은 회장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함께 일해온 그였지만 은주가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최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은주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26살입니다. 어릴 적 화재 사고의 생존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화재 사고라니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을까요? 화재는 언제 일어났나요? 23년 전입니다. 당시 3살이었던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가 불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다만 최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조급하게 물었어요. 다만 뭐예요? 화재 당시 많은 연기를 마셔서 성대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선생님들에게는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준호의 삶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자란 후 혼자 생활하며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신을 정리하고 장례용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외로운 편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성실하게 해서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회장님, 왜 갑자기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었어요. 과장님, 그 아이가 제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최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이예요. 그날 밤 화재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 과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회장님의 아드님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꼭 안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고생시켰다는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중요한 회의를 해왔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은주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준을 닮은 얼굴,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주 앞에 앉았습니다.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5년 동안 품어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반말로 바뀐 호칭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내 엄마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지만 역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그 불타는 집에서 내 아빠 민준이가 널 구해냈어. 그때 난 계부에게 끌려 나와서 너희를 구하지 못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계부는 너희가 다 죽었다고 했어. 시체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난 25년 동안 내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어.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내 팔에 있는 그 흉터. 내 아빠랑 똑같은 자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알았어. 너야 정말 내 아들이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혼자 두고 떠나서, 더 일찍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냥 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주는 간절히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은주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모자 간의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은주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은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큰 저택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좁은 고아원 방과 작은 원룸에서만 살아온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던 그에게 갑자기 생긴 가족이라는 관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은주가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줘도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어요. 준호야,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은주가 아침마다 물었지만 준호는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드는 정도의 최소한의 반응만 보였어요. 은주는 준호를 배려하며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준호의 작은 몸짓과 표정을 읽어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긴 했어요. 집안일을 돕고 정원을 가꾸고 은주가 일해서 돌아오면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일 같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보다는 예의 차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은주가 말했지만 준호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좋아, 여기서 쉬자. 은주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좋은 곳이네요. 짧은 글이었지만 전보다는 훨씬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은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좋아. 함께 있으니까 더 좋아. 은주도 메모장에 답글을 적었어요. 준호는 그 글을 읽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힘들죠? 갑자기 가족이 생겨서. 준호가 또 메모장에 적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힘들어도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서두르지 않을게. 은주의 답글을 보며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준호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준호가 아직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잠들기 전에 인사하려고 왔어. 부담스러우면 말해도 돼.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잘 자, 준호야. 은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도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굿나잇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족이 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준호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평소처럼 장례식장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 일 안 해도 돼. 엄마가 다른 일을 찾아줄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는 거잖아요. 은주는 준호의 글을 읽으며 놀랐어요. 하지만 힘든 일이잖아. 힘들어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준호의 진심 어린 글을 보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계속하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준호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은주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와서 펼쳤습니다. 준호야,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앨범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준호의 모습이 있었어요.
민준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은주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집중했어요. 내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그치지 않던 내가 아빠 품에 안기면 신기하게 조용해지곤 했지. 은주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내게 자장가를 불러줬어. 목소리가 좋았거든. 너도 아빠 목소리를 정말 좋아했어. 준호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너랑 똑같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은주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아빠가 너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도 그랬어. 자신의 안전보다 내가 더 소중했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민준이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 은주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힘들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어. 매일 밤 너희를 그리워하며 울었어. 은주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때로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 사업에만 매달렸던 것도 그 아픔을 잊으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은주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왜 저만 혼자인지, 가족은 왜 없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아픔을 처음으로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호가 또 적었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때 은주가 팔을 벌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은주의 품으로 다가갔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고맙다, 준호야.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더욱 꼭 안으며 마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세월, 그리웠던 시간들이 그 포옹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은주와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입모양만으로 말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은주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응, 준호야. 은주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공원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이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어서 그 무게를 나눠질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은주와 준호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따뜻하고 행복한 마무리로 끝났어요.